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두 시간으로 나눠서 할 거고, 이제 사업보고서 읽는 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업보고서는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페이지가 많습니다. 한 300페이지, 적은 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쌤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자 했을 때, 이제 포인트는 좋은 기업 찾아내기는 이제 진짜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은 정말 아닌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아닌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는 사업보고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정말 안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요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안 좋은 기업 골라내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업보고서는요, 다트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보실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다트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런 이제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데, 여기 회사 이름 치시고, 그 다음에 정기공시 누르고, 뭐 3번 사업보고서 클릭해가지고, 이제 사업보고서 여기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은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뭐 분기별로 볼 수도 있고, 여기 분기보고서 누르면 분기보고서도 볼 수 있고, 연간보고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뉴스에서 이제 많이 보도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사업보고서 보고 읽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삼성그룹은 최대 기업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2020년 한 해 매출액이 236조 8천억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230조에서 240조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 요거를 뉴스에서 한번 사업보고서 보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이익이 이제 이 정도 되냐, 지난해 영업이익도 35조 정도 되냐,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36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냐? 사업보고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에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자회사들 것까지 다 합해서 이제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보통 연결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2기가 2020년인 걸 알 수 있고, 51기가 2019년, 여기가 2018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매출액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있는 데가 딱 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보니까 236조 8천억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20년 매출액이 236조 8천억 맞죠? 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간 230조에서 240조 맞나 봐요. 236조, 230조, 243조, 오, 맞아요. 이 범위 안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있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35조, 27조, 58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많을 때는 58조 9천억 맞죠? 58조 9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27조였다. 적어도 27조였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35조 9천억 정도 됐다. 맞죠? 35조 9천억. 그래서 우리가 사업보고서에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우리가 안 봐도 그냥 사업보고서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 한번 봅시다. 무디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이제 어떤 단어를 쌤이 보고 싶은 거냐면 영업이익률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영업이익률은 이 회사의 수익 구조의 효율성, 그러니까 매출액을 가지고 얼마나 그 중에서 남기느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볼 때 쓰는 건데,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의 비율이에요.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나 나느냐. 그래서 백분율로 보기 위해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보통 10% 정도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019년 영업이익률이 12%라고 했는데 진짜로 12%인지 한번 해볼게요. 2019년이 여기죠, 그쵸? 여기. 그래서 요게 분모가 되겠죠. 매출액이 분모가 되겠죠. 230 이게 분모가 되고 7768.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요거는 계산기가 필요하죠. 계산기 한번 해보면 2709 나누기 23081 해서 곱하기 100을 보면 대충 12.05% 정도, 12%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2018년도 한번 계산 직접 해보시면 24%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 기업은 어떻냐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건데, 이 재무제표, 이 사업 보고서에서 갈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이 기업은 그러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이 꾸준히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손실이 나고 있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상황이 안 좋죠. 점점점 심해지죠. 이제 이 영업 손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특이한 점은 뭐예요? 매출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매출액이 지금 12억 정도 버는데 판매 관리비, 영업에 쓰는 돈이 81억이나 되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내가 볼펜을 팔아서 12억치만큼 팔았는데 이 볼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볼펜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 81억이나 썼다는 거예요. 되게 부실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라임 사태에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높다는 건 보통 이제 이게 횡령하고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영업을 위해서 쓰는 거야 하면서 뭐 골프도 치고요, 뭐 밥도 비싼 거 먹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이제 영업 비용으로 이제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 관리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연구나 급여 뭐 이런 연구비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관비가 너무 비싸죠. 판관비가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은 피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기업의 이제 신용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회사의 개요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두 기업을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 같아요?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일단 등급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등급이 일단 좀 차이가 나죠. 얘는 B도 있고 C도 있고, B도 그냥 B가 아니라 B 마이너예요. 그쵸? 얘는 A 뿔, B도 BAA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등급이 일단은 여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관, 평가 기관을 보세요. 규모가, 여기 무디스라는 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신용기관이거든요.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라는 이런 기업들도 다 한국을 대표하는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에서 A를 받았고 BA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기업이 믿을 만한, 그러니까 어떤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 회사를 ST 기업이라고 하고 밑에 기업을 쌤이 L 기업이라고 한다면 신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L 기업은 신용 등급이 높다, 부채가 많지만, 그러니까 S 기업은 부채가 많지만 갚을 능력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L 회사는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선택하라면 선생님은 L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업보고서 읽는 방법 중에서 영업이익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을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봐도 웬만한 이제 안 좋은 기업은 골라낼 수 있다고 봐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